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책입니다. 강상구 지음 원앤원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본에 충실한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인간관계나 사업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등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핵심 지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을 알고 있어야 추월이 가능한데요. 기본을 지킨다라는 말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기본을 물어보면 글쎄요 라며 쓸데없는 것을 물어본다고 핀잔을 줍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자신이 성공한 것은 바로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신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유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기본이 없거나 성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그 떨림, 그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초심을 일깨우라는 것입니다. 초심이란 순수한 마음입니다. 첫사랑의 마음이고 긍정과 희망을 간직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초심은 시간이 지나가면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적인 생각에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과 절망적인 생각은 허락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우리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옵니다. 또한 초심은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끝없이 자라나는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변질시킨 범인을 찾고자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초심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심도 초심을 흐리게 합니다. 방심은 우리에게 다가와 초심을 잊게 하는 이런저런 핑곗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나는 초심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정말 초심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초심을 꺼내지 못하게 깊숙하게 숨겨 놓았을 뿐입니다. 초심을 찾고 싶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시작하던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지금 생각난 초심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특히 자만심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변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이 가장 좋아라며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와 나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자만심입니다. 자만심이 생길 때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수일수록 더 많이 훈련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구성원들이 자만심을 경계해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추구합니다.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 즉 초심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일에 대한 고민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 고민이 한 가지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불안 그리고 근심, 걱정의 그림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따라다닙니다. 사람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고민거리가 많아도 100% 고민으로만 생각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 중 적어도 25% 이상은 좋은 생각으로 채워져 있다는 말이 있듯이 노력하면 현재의 고민을 충분히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하나의 습관이며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고민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각을 하고 싶다면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현재의 일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싶다면 안 되는 일에 고민하지 말고 잘한 일에 스스로 칭찬을 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시간부터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칭찬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은 완전히 자신의 몫이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고민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의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왜냐고 물으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하면 됩니다. 훈련이라는 준비 단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 투자란 것은 바로 연습과 훈련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하더라도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연불에 그칩니다. 성공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쌓습니다. 그런데 전문 지식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암기와 노력 끝에 자신의 것이 됩니다. 한 가지 책만 보고 전문 지식을 모두 습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고 세미나나 강의를 들으면서 수없이 반복해 읽고 들어야 진정한 자신의 것이 됩니다. 또한 목표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인내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심은 필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내가 성공의 길목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며 참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견이나 목적 없이 참는 것은 인내심이 아니고 자신을 포기했거나 자신보다 큰 힘에 굴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내심을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망은 목표 달성을 위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면 끝장을 볼 때까지 기다리며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있으면 침착해지고 처음과 끝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달하며 결실 맺기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성공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헨리 포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뱉는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거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부정적인 소리를 무시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작은 돈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돈으로 갖고 싶은 것과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생활하기 편리하고 공상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나 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도 풍족한 돈이 주어지면 돈에 대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돈 하면서 돈에 매달려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 돈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돈만 바라보다가는 자칫 귀중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보는 마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즉, 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랑스럽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을 많이 갖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성공의 잣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돈은 필요하면 저절로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 제각각입니다. 돈을 저속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모으거나 비정상적인 곳에 쓰이는 돈은 저속한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돈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돈이 없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도 없습니다. 가족과 조직 그리고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지 알려면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보고 지갑의 상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갑은 돈이 사는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갑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들이 불편해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돈도 들어오기를 꺼릴 것입니다. 마치 좋은 집에 좋은 가구가 들어오듯이 잘 정리된 지갑 속에는 깔끔하고 좋은 돈들이 들어옵니다. 돈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방치하지도 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신 앞에 놓여 있는 돈을 깔끔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업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사업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 자신의 지갑 속에 있는 돈과 서랍 속에서 흩어져 있는 동전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그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하는 사람, 푼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돈의 의미를 모르고 복권에 당첨되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이나 작은 돈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주머니에 들어있는 한 푼의 동전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작은 돈을 소중히 하고 새고 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내 최고의 하루는 오늘부터 시작된다라는 책입니다. 브리에나 위스트 지음, 김영애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77가지
생각의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공, 태도, 자아, 감정, 관계까지 인생에서 중요한 5가지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꿔줄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달라진 오늘 내 생각과 태도가 내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답을 찾는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는 도시에서 평생 사는 게 자신의 운명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곳에서 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사귀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할 운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롭거나 낯선 것들이 가져다 주는 불편함을 감당하는 게 싫어서 우리는 익숙한 일에서 계속 위안을 찾습니다. 바로 그런 태도 때문에 더 좋은 것이라도 잘 모르거나 이질적이라고 생각되거나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회피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가 잘못되거나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새로운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단지 잘 몰라서 또는 두려워서 선택을 안 한 것 뿐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캐캐 묵은 과거를 확인하고 현재의 삶에 과거의 자신을 집어넣어 행복한지 아닌지 확인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실제로 해보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이용해 열심히 살기로 선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때론 자신이 선택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은 그것조차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간격을 더 넓히는 행위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포용의 한계를 늘려야 합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불편한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불안은 빈둥거리는 시간에 쌓입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할 때 두려움과 반항이 기승을 부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어렵거나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재미있고 보람있으며 우리의 진짜 모습을 표현하도록 만듭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일단 작은 발걸음을 떼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생각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일을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진력은 저절로 쌓입니다.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닌 내면의 힘에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삶의 목표를 찾으려면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변화를 꾀해야 합니다. 삶의 큰 변화를 일으키려면 좌우명은 항상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현재 있는 곳에서 시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변화를 위해 나아가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뭘 하면서 살지라는 질문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오늘 하루는 뭘 하면서 살까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과 인생 그리고 자신이 결정한 것만으로 칭찬을 받는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일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일 하게 될 일을 평생 반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질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낸 오늘 하루를 평생 반복해서 산다면 나는 오늘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성취했을까? 맡은 일을 제대로 해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었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건강한 방법으로 돈을 썼을까? 어울리는 옷을 입고 해돋이를 보고 건강에 도움되는 식사를 했나? 우리의 인생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옛 시절에 대한 후회나 회상 속에 존재하지 않으니 과거에 오래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은 축적되어 우리의 일부로 굳어집니다. 그렇게 고착된 자신의 일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 현실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내 눈을 가리는 열정보다 중요한 건 이성인데요. 감사는 논리에서 탄생하고 행복한 삶은 감사에서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거나 무언가에 대한 감사함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겠다고 굳이 다짐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평소 자신의 일상이 감사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이 직접 키우는 것입니다. 즉, 행복하게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 적극적으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것은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 태도는 감사할 일을 더 많이 추구하도록 우리를 응원합니다. 구하고자 하면 얻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절실하게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적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아파트를 장만하는 것 또는 어떤 다른 경우에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열정적인 태도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자격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일을 성사시키는 사람은 그 일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유능한 사람입니다. 애정 관계가 성립되려면 양쪽이 서로를 영원한 자신의 반쪽이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승진은 제일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할 것이고 아파트는 그걸 살 돈이 있는 사람이 차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열정이 무언가를 차지할 자격 요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사는 것은 행동의 결과물입니다. 단지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길 원한다면 행동부터 바꿔야 합니다. 따라하고 싶은 롤 모델을 염두에 두고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하는 일에 목적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때론 그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당위성만 생각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안 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하는 일에서 형성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자신이 하는 일에 근거하며 애정관계는 자신의 행동으로 유지되고 목적이 있는 일은 그 일을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그 생각만을 믿는 것은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대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집착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운명적으로 쟁취할 것이라며 헛된 환상을 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랑을 추구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갈망합니다. 분명하지 않은 것들을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것이 생각만으로 존재할 때 그것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쉽게 단정하고 상대의 마음을 의심하고 소중한 것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운명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지만 무언가를 손에 쥐기 위해 안달복달한다고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의 것은 억지로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선언한다고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을 잃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보여준다고 해서 사랑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남에게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는 걸 설득해서 자신의 인성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영원한 것이 있다는 생각은 그저 환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손에 쥐고 있는 것마저 잃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의 운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빛을 찾지 말고 우리 자신이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은 내가 직접 그려야 합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를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상태로 만들어 마음을 허기지게 합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계속 부족함을 느끼고 더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서 삶의 좋은 것들이 멀어지게 합니다.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꾸 먼 곳에서 무언가를 찾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거기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거울 삼아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낡은 생각을 부숴야 합니다. 싸우는 것을 멈추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스스로 해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익숙함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가로막는 익숙함은 우리의 발전을 막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굳이 함께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없어도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여분의 일과 시간, 공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각적인 편리함이나 즐거움보다 정신적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겨진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릴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거저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행동이나 실천 없이 원하는 마음만 끌어안고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에 비례해 우리의 인생도 펼쳐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 게 중요하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고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가장 초라할 때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에 얼마나 잘 부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가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멈춰야 합니다. 나야말로 나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이 그런 친절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일 때 더욱더 자신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는 대체로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그렇게 볼 것이라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를 깨달으면 마침내 남들의 불안감에 근거해 자신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대신 진정한 자기신념에 근거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을 받을지, 멀리 떠날지, 관계를 끝낼지, 아니면 관계에 다시 불을 붙일지 등은 전부 나 자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신에게 우선 충분한 수면과 영양분을 제공하는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계속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망상이나 집단 최면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사고 방식의 변화를 터득했고 그 변화를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매일매일 최고로 가꾸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